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하락하면서 1900선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연평도 도발로 인해서 증시에는 한 차례 충격이 있었죠. 또 어제부터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으로 금융시장에는 아직까지 조금은 불안감이 짙게 배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급 측면에서도 뚜렷한 매수 주체가 떠오르지 않으면서 지수에는 조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딱 1900선에 걸려 있습니다.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1포인트 정도 조정을 받은 거고요. 코스닥은 장중 하락과 상승을 오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강보합권입니다. 49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주식 고수에게 주식 잘하는 투자 비법을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 강의, 주식 투자 시크릿 강의 시간이 마련이 돼 있고요. 또 활발한 종목 참여, 문자 참여를 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책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무료 문자 신청하실 수 있고요. 두 분께 책 선물을 드리는데요. 국일증권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시장을 이기는 심리투자 법칙이라는 책, 그리고 밸류앤북스에서 나온 지금 당장 주식 투자 시작하라라는 책 선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각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시장 소식 들어봅니다. 박미라 아나운서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북한과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1900선을 중심으로 등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유럽 재정 위기와 한반도 긴장 고조했다는 우려감으로 주요 지수를 모두 끌어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코스피 어떤 흐름 보여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포인트 하락한 1899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1904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지난 주말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중 1910포인트 위까지 상승폭을 확대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10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시점을 앞두고 지수가 하락했다가 현재 1900선을 하회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1900선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수급 동향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기관은 혼조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매도로 돌아선 가운데 오늘 보험 쪽에서만 매수가 집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기관이 38억 원 소폭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도 344억 원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개인이 강하게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500원 넘는 물량 매도하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20일 이평선을 중심으로 오늘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승으로 돌아오면서 1포인트 이상 오른 49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시 파란불을 켜면서 출발했던 코스닥 지수는 바로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상승 전환했습니다. 이후 497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다시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120일 이평선 저항에 부딪히며 오늘 490포인트 중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 동향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달리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 59억 원 매수하고 있고 비슷한 물량을 외국인도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이 85억 원 매도 우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1160원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이 시각 낙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1원 70전 하락한 1157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역의 환율 상승분을 반영하면서 1163원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곧바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1154원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는데요. 연말을 앞두고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 출회되면서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 흐름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형 IT주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쇼핑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현재 삼성전자가 0.2%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도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전기 딱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삼성전기와 LG 이노텍 모두 강보합에 들어오면서 빨간불 유지하고 있습니다. 철강 금속주 역시 시장 대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업종인 가운데 기관의 매수세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가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제철도 1% 이상 오르면서 11만 원대 회복했고요. 동국제강 강보합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대아이스코도 1% 이상 오르면서 전 종목에 빨간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향후 전망이 엇갈리면서 방위산업 관련주 역시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스페코와 삼성 테크임만 빨간불 들어온 가운데 나머지 종목들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페코가 5% 급등하고 있고요. 삼성 테크임도 1.9%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퍼스텍과 S&T 대우는 2%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연일 상승 랠리를 이어가던 철도주 오늘장 급락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고속철 관련 입찰이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인데요. 대우AL이 14.9%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리노스와 GR블루, 대하TI 모두 현재 두 자릿수 하락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말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배당주에 관심 집중되고 있습니다. 12월 결산이 고배당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종목들 내수 관련주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KT와 KTNG, 강원랜드가 모두 1%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 빨간불이 들어왔던 대덕전자와 LGU+ 모두 약보합으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12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 증시전략센터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 드립니다. VS의 정은성 팀장님 나오셨고요.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증시전략센터의 첫 코너죠. 두 분의 전문가가 한 주 동안의 종목 수익 대결을 펼칩니다. 주간 종목 배틀 시간인데요. 오늘의 종목을 보기에 앞서서 지난주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분의 종목이 더 많은 수익을 냈을지,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예, 정은성 팀장님의 두산중공업은 손절가가 나왔죠. 마이너스 5.7%의 등락을 한 주간 보였고요. 박성일 연구원님의 하이닉스 역시 마이너스 1.2% 정도 등락을 보이면서 예상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정은성 팀장님의 모토닉부터 두산중공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가가 조정을 받을 자리에서는 악재가 나왔었고 터키와의 원전은 결국 우리나라가 따낼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8만 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이셨는데요. 아쉬웠던 건 지난 금요일이었죠. 두산 엔진의 상장 소식에 양호한 움직임을 보이던 주가가 오후 들어 코스피가 하락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지선으로 제시해 주셨던 8만 원 선이 이탈이 됐는데요. 두산중공업을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에는 변함이 없는 건지 잠시 뒤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성일 연구원님의 하이닉스의 흐름도 살펴볼까요? 당시 하이닉스의 매수 포인트는 IT가 앞으로도 계속 강세일 것이다 였는데요. 주봉상 60일 이평선을 지지하고 있고 수급도 양호하기 때문에 22,000원만 깨지지 않는다면 관심 있게 봐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난 금요일에 2% 넘게 주가가 하락하면서 한 주간 수익은 마이너스 1.2% 등락에 그쳤습니다. 정우성 팀장님, 네. 두산중공업부터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두산중공업이 손절가를 이탈했기 때문에 투자 전략은 일단 기존에 전형에도 손절가 이탈하면 손절하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예. 이후 이제 대응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제가 기준선을 8만 원을 설정해드렸던 건 손절가에 8만 원을 이탈한 이후에 손절한다 그러더라도 8만 원을 재돌파하면 그때 당시에는 매수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거든요. 일단 시장의 단기적인 급락이 나타나면서 결국 이제 시장의 급락을 이기지 못하고 같이 급락을 한 그런 상태이지만은 향후 만약에 다시 8만 원을 빠르게 복원을 한다 그런다면 매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8만 원대에서 지금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만약에 8만 원을 재돌파한 이후에 8만 원을 안착을 한다 그런다면 그때는 다시 재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난주에 매수하신 분들이 손실이 났다 그런다면은 이번에 다시 8만 원 안착으로 매수가 가능한다 그런다면은 충분히 손실폭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쳐 우려보다는 지금 현재 접근 시점을 다시 시각을 변경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의 하이닉스 역시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대형 IT주가 다시 한번 오릅니다. 예, IT주는 기관이나 외국인 모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크게 살 수 없는 입장인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난주에 움직이진 않았지만 하이닉스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IT에 대한 기관이나 외국인에 대한 그 포커스가 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매수하신 시점이 매수해서 가지고 계시다면 보유하시는 전략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간 종목 배틀을 시작해 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가 좀 많이 나왔었죠. 오늘은 어떤 종목을 공략해서 한 주간 수익을 높이실지 그 종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정은성 팀장님께서는 SM을 들고 나오셨고요. 박성일 연구원님 한진중공업 공략하시는데요. 현재 거래되고 있는 거래 가격, 매수가를 결정해 보겠습니다. 정은성 팀장님의 SM부터 살펴봅니다. 오늘장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종목이네요. 2.5% 오른 가격 18,250원을 매수가로 결정하겠고요. 박성일 연구원님의 조선주 한진중공업도 보겠습니다. 한진중공업은 현재 0.3%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는 밀려있는 가격대인데요. 37,900원을 매수가로 결정하겠습니다. 정은성 팀장님.
SM을 보시는 관전 포인트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일단 SM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선고한 이후에 결국 이제 종편 PP 도입에 대한 가속화 기대감, 여기에 따라서 콘텐츠 수요에 대한 어떤 확대감이 결국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되면서 최근 주가의 상승 속도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사실 SM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가장 많이 상승했던 종목 중에 하나를 꼽는다 그런다면 SM을 뽑을 수 있거든요. 다만 이제 22,800원대까지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소녀시대 노예 계약이 어떤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이에 따른 우려감들이 주가를 좀 하락으로 이끈 그런 모습인데, 최근에는 이에 따른 어떤 우려감도 좀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반등에 성공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단기 22,500원대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지만은 기술적으로 본다 그런다면은 단기 급락에 됐던 어떤 급격한 추세선이 하락 추세가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돼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주가가 하락에서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될 때는 이중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지금의 SM의 주가는 단기 이제 겨우 한 번의 고점을 형성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중 고점, 즉 한 번 더 재차 상승의 파동이 남아있지 않냐라는 걸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를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약에 SM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것인가 상승하지 못할 것인가는 결국 이제 경쟁력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소녀시대를 비롯했던 다른 어떤 아이돌 그룹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SM이 가장 경쟁력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수급적인 상황을 살펴본다 그러더라도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추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도 역시 향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무게 중심을 둘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SM을 공략하시는 이유 간단히 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상우 연구원님의 종목을 볼까요? 한진중공업인데요. 조선주 중에서도 왜 한진중공업을 들고 나오셨는지 이유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한진중공업 하면 일단 조선업황 얘기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기존 주도주인 자동차, 화학, 조선 중에서 지금 가장 현재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업종은 조선입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기아차나 현대차를 비롯한 하나케미칼 같은 다른 주도주들이 크게 조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지금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요. 내년 펀더멘탈을 본다고 하면 일단 조선 수주량은 사상 최대가 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요. 성과가 아직 그만큼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데 수주량이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를 한다고 보면 성과는 당연히 따라와 주는 게 순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업황 자체는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진중공업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현재 이번 연도 턴어라운드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업종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 크게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은 없었는데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수주에 수빅에 조선소를 지었던 것이 금융위기 때 큰 적자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수빅 탐방 레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증권을 비롯한 여러 증권사에서 내보이고 있는 의견은 생산성이랑 이제 노동 전문성이 많이 향상이 되고 수빅이 이제 턴어라운드 할 시기가 됐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분기에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년 1분기 정도에 다시 턴어라운드가 된다고 하면 한진중공업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에서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일봉상에서 60일 이평선 정도에 와 있는데요.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60일 이평선 정도를 반등을 구간으로 생각을 해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진중공업 한번 이번 주 접근해 보시면 좋은 결과 가져올 거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박상우 연구원님. 그러니까 다른 조선주에 비해서 한진중공업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다는 점, 그리고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조선주 전반에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겠다는 점, 이런 점들이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턴어라운드가 가장 확실시되고 있는 조선 업종이기 때문에 제가 좀 강력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조선주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박성일 연구원님의 종목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은성 팀장님의 SM 그리고 박성일 연구원님의 주간 종목 배틀의 종목 한진중공업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월간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볼 텐데요. 이번 종목은 한 달간의 수익을 겨루는 배틀 종목으로서 오늘 매수가가 결정이 나고요. 또 4주 뒤 두 분의 전문가께서 출연하시기 전날까지의 종가를 기준으로 수익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배틀 결과가 나왔습니다. 월간 종목 배틀 지난달 두 분의 전문가께서 겨루셨던 종목의 결과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드립니다. 예, 지난달에 이 시간에는 정은성 팀장님과 김승일 연구원님의 대결이었는데요. 정은성 팀장님의 모토닉이 마이너스 8.3% 등락이 나왔고요. 김승일 연구원님의 유비쿼스도 역시 마이너스 수익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2.8% 등락을 보였습니다. 예,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은성 팀장님의 모토닉인데요. 자동차 부품주죠. 실적과 더불어서 재무구조도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아쉽게도 모토닉은 청개구리같이 11월 10일 종가 기준으로 짧게 잡아주셨던 그 손절가 9,000원 선이 이탈이 됐습니다. 아마 지금 다시 매수 시점이 온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시 뒤 정은성 팀장님의 말씀 들어봅니다. 자, 김승일 연구원님의 유비쿼스도 좀 살펴볼까요? 김승일 연구원님의 유비쿼스 역시 11월 2일 종가 기준으로 손절가가 이탈이 됐습니다. 8,200원을 지지 라인으로 잡아주셨었는데요. 주간도 그렇고 월간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펼치는 종목 배틀 게임이라는 것 명심하시고 전문가들이 제시하시는 목표가 손절가를 잘 메모해 두셨다가 함께 하신 분들은 꼭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정은성 팀장님의 종목부터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정은성 팀장님, 네. 모토닉 역시 손절가가 나왔어요. 네. 예. 제가 모토닉을 여러분들에게 추천 종목으로 제시해드릴 때 가장 크게 중점을 뒀던 게 바로 실적 대비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실적이 하락을 하면 하락을 할수록 결국 이제 저평가에 대한 메리트가 더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물론 주가라는 게 뭐 과거에 얼마만큼 실적이 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년 이후의 실적, 즉 향후 미래의 실적이 중요하다라고 하지만은 결국 이제 올해 같은 경우가 금융위기를 타파하는 수준이라 그런다면은 내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경기 확장의 시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결국 지금의 어떤 수익적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의 매출액 역시 쉽게 꺾일 부분은 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손절가를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이탈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접근이 다시 한번 접근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 그런다면은 지금은 손절가를 8,000원으로 좀 잡으면서 접근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월간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을 채택하셨을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예, 정은석 팀장님의 종목은 신한지주입니다. 최근 대형은행들의 M&A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신한지주를 공략하시고요. 박성일 연구원님은 휴맥스 들고 나오셨습니다. 매수가를 결정해 봐야겠죠. 정은석 팀장님의 신한지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한지주가 오늘 0.5% 정도, 3% 정도 올라와 있는 가격인데요. 44,450원을 매수가로 결정하겠고요. 박성일 연구원님의 휴맥스도 보겠습니다. 셋톱박스 관련주죠. 오늘장 굉장히 시장 대비해서 강합니다. 2% 반등한 가격대 17,150원을 매수가로 결정하겠습니다. 정은성 팀장님, 신한지주예요. 네. 하나금융지주가 이제 외환은행을 인수를 할 거고 네. 우리금융에도 인수 의향서가 23곳 정도가 들어왔다고 하던데요. 네. 왜 하필 신한지주입니까? 글쎄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경쟁사 대비 가장 안 좋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예. 이렇게 가장 안 좋았던 이유가 결국 이제 지배구조 이슈가 부각됨에 따라서 경영권 리스크가 좀 많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경영권 이슈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최악의 상황은 좀 지나지 않았냐라고 좀 보고 있는 것이 결국 이제 경영권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발생한다 그러더라도 이것을 다음 경영권과 성계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최악의 경우 최악의 경우로 간다 그런다면 결국 파산인데 파산에 갈 이유는 절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를 본다 그런다면은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다면 점차 안정화를 찾아간다 그런다면은 결국 이제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없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실적에서 나타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3분기까지 누계순이익이 2조 196억 원으로 은행이라든가 은행 지주회사들 중에서 이제 가장 최고의 성적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최고의 성적이라든가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결국 이제 경영권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부각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가격 메리트도 좀 많이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일회성 대송 비용들의 소멸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의 수익은 좀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다면은 지금의 주가는 너무나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움직임을 잠시 살펴본다 그런다면은 일단 기술적인 움직임을 보면은 단기 하락 추세가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5일 이동 평균선이 20일 이동 평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 시점에서는 매수에 충분한 어떤 시점이 좀 다가오지 않았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수급적인 경우를 살펴본다 그러더라도 수급적인 경우를 본다 그러더라도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지난주부터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을 정도로 최근에 경영권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손절가를 설정한다 그런다면 손절가는 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4만 원대가 이탈한다 그런다면은 제가 볼 때는 1차적인 손절가를 좀 나타내야 되지 않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5만 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우성 팀장님, 오늘 은행주가 가장 많이 빠집니다. 네. 예, 신한지주 들고 나오셨는데요. 네. 한 달 뒤는 좀 괜찮을까요? 글쎄요, 많이
지금 현 상황에서 본다면 은행주가 많이 빠진다 그러더라도 지금 신한지주는 강보합권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예, KB금융도 강보합권이긴 하더라고요. 네, 예. 일단 그렇게 된다 그런다는 것은 시장이 불안한 상태에서 강보합권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현 시점에서는 하락보다는 조금 상승 쪽에 무게중심이 가 있지 않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기 매수세가 강하다는 결론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한주주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결국 이제 대기 매수세를 유발하고 있고요. 대기 매수세는 앞으로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은성 팀장님의 월간 종목 배틀 종목은 신한지주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성희 연구원님께서 왜 휴맥스를 공략하신지 얘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박성희 연구원님, 예. 휴맥스는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10월 들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휴맥스 같은 경우는 일단 선택을 한 이유를 좀 찾자고 하면 크게 봤을 때는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 업종을 찾는 것이 지금은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찾았는데요.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 이격도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역사상 최대의 이격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스피는 급등을 했고 코스닥은 움직이질 못했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의 이 단기적인 이슈가 좀 해결이 되고 간다고 하면 뭐 이번 달, 다음 달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좀 코스닥이 좀 크게 움직여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중에서는 월간 종목을 많이 고를 생각이고요. 그중에서 휴맥스를 갖고 나온 이유는 뭐 실적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셋톱박스 업체는 3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실적을 보여줬는데요. 휴맥스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점 중에 하나는 뭐 IR을 가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그 CFO 분들이 많이 나오시거나 상무님이나 이사님이 나오시는데 그 항상 CEO가 직접 나오셔서 우리는 내년에 이만큼 하겠다, 4분기에 이만큼 하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4분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그 예상치를 상회하겠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또 한 번 보여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 개 제시를 해줬는데 아무래도 그중에서 스마트 TV, 구글이나 뭐 구글 쪽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 TV가 내년에 본격화된다고 하면 셋톱박스가 이 스마트 TV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부품 역할을 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지금 어떤 영업이익이나 매출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3분기에 그게 좀 잘 나타났죠. 어닝 서프라이즈 한번 보여주셨고요. 4분기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결과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휴맥스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보셔도 지금 상황에서는 5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종목입니다. 예, 박상희 연구원님의 휴맥스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시장이 불안한데요. 이제부터 월간 종목 배틀의 종목은 코스닥 쪽에서 찾아보겠다라는 말씀이셨거든요. 이를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시장이 지금 굉장히 불안하기는 한데요. 예. 지금 그 외국인이나 기관이 많이 매수했던 업종은 코스피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불안하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불안한 상황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나 기관이 많이 팔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대기 자금이 많이 있고요. 이런 자금들을 가지고 살 생각들은 있는데 언제 사야 되냐, 유럽 리스크가 끝날 때 사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 뭐 대북 리스크가 끝날 때 사야 되냐, 타이밍을 조절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지 일단 살 생각들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럼 산다고 봤을 때는 지수가 많이 올라와 있는 코스피를 사서 올리는 데는 아무래도 큰 부담이 되고요. 뭐 내년 2300까지 보고 있지만 2300까지 가는 데 있어서도 저는 상승폭은 코스닥이 더 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상황에서는 뭐 코스피가 올라간다고 하면 실적은 당연히 코스닥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일단은 완성품을 만드는 업체, 부품을 제공하는 업체들 대부분이 코스닥에 집중이 되어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코스닥은 크게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사이클이 내년에 오지 않을까 좀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투심이 좋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지만 지지를 받는 구간에서는 코스닥은 조금씩 매수를 하시면서 그 다음 지지 구간까지 내려가시더라도 보유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중에서도 실적이 가장 좋아지고 있는 업종들을 좀 찾으시면 내년에 큰 수익이 날 거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왜 박성희 연구원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요. 지난 금요일 개인들이 4천억 원 이상 주시장에서 투매를 던졌습니다. 오늘도 좀 개인들이 파는 경향이 있는데요. 투매에 동참하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과거 경험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봤을 때 이런 장에서는 오히려 견고한 흐름을 보였던 내 주식들을 들고 있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는 더 나았다라는 분석들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의 전문가께서 내주신 월간 종목 배틀의 종목에 대한 결과는 4주 뒤죠. 12월 27일에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꼭 목표가 손절가를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뒤 전하는 말씀 듣고 주식 투자 잘하는 법의 지름길을 공개해 드릴 텐데요. 전문가의 투자 강의, 주식 투자 시크릿 강의가 이어집니다. 즐겁고 보람찬 겨울방학을 위한 필수 코스 뉴질랜드 영어 캠프 서울경제TV와 엔젤 유학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영어 캠프를 마련했습니다. 현지 정규 수업을 위한 첫 스텝 애솔 뉴질랜드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YMCA 캠프 자연 속에서 즐거움을 만끽하는 시간 방과 후 체험학습까지
캠프 대상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모집 기간은 12월 3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내일장을 위한 최상의 선택. 서울경제TV 오후 생방송이 더 새롭고 다양한 코너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센투자클럽 시즌2. 고수들의 숨겨둔 비법을 공개한다. 백전노패 고수의 관심 종목. 돈 버는 지름길. 성공 투자의 비밀. 핵심 전략만 쏙쏙. 더 많은 종목을 더 빠르게. 60조 스피드 종목 상담. 국내외 주요 뉴스와 시장 분석은 물론 맞춤형 재테크 전략까지 알아보는 센 경제 현장. 매일매일 새롭고 명쾌한 고수들의 강의가 이어진다. 대박클럽 시즌2. 내일을 위한 성공 투자 전략.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동반자 신재일입니다. 화이팅! 투자특위 제1인자 신재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재일입니다. 이것만 알면 손실 나지 않고 수익 낼 수 있는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주식 분석 방법으로 참 많은 기법들이 있는데요. 사실 일반 투자자들은 기본적 분석까지는 많이 하시지만은 기술적 분석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분석하는 방법도 많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사용하기 쉽고 실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거울망 차트로 추세 파악하기, 종목 고르기, 그다음 매수, 매도, 눌림목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법도 원칙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 자기만의 원칙을 꼭 한 가지 정하시길 바라면서 그러면서 본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울망 차트는요. 일정한 간격이 있는 여러 개의 이동 평균선들이 한 화면에 표시하여서 이동 평균선들이 간격이 늘어나거나 줄었다 하는 모습을 보고 추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생긴 모양이 마치 거울망과 같다 해서 이제 거울망 차트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거울망 차트는 HTS 상에서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각 증권사 콜센터에 전화하시면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추세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울망 차트에서 추세라는 것은 간단히 설명드려서 현재 시장의 단순한 시장의 방향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크게 상승 또는 횡보 또는 하락장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는 지금 보신 차트는 종합주가지수 차트입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이 파란 거물망이 하락 추세가 되고요. 이 하락 추세에서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하락 추세가 멈춰지는 이 횡보 추세, 즉 고점과 고점 또는 저점과 저점에 대한 높이가 똑같은 이 부분을 횡보 추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횡보 추세가 끝나고 나면은 빨간 거물망으로 바뀌는 이 부분을 상승 추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2006년부터 고점을 점점 낮추면서 하락한 이분 하락 추세를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차트 모습은 현재 모습은 상승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점을 높여가고 고점을 높여가는 상승 추세, 거물망의 빨간 망으로 변하는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뭐 하락 추세라든지 안 그러면 횡보라든지 때로는 이렇게 상승 추세를 하는 이 부분을 쉽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되시나요? 자, 다음에는요. 상승 추세에 대해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승 추세에서는 하락 추세와 횡보 추세에 비슷한 모든 힘을 쏟아서 적극적으로 매매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완전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모든 종목들은. 그래서 거물망이 하락 추세로 바뀌는 시점, 즉 파란 거물망으로 바뀌는 그 시점에서는 비중 축소 또는 자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횡보 추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횡보 추세에서는 여러분들이 횡보는 즉 쉽게 말씀드려서 박스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스권에서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뭐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굉장히 쉽죠. 쉽지만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횡보 추세에서는 여러분들이 관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매매를 하더라도 좀 짧게 단기적으로 매매하면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횡보 추세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모든 이평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이평선이 모이는 그런 밀집 구간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락 추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이런 요즘 장들이 굉장히 폭락을 하고요. 굉장히 모든 정세들이 힘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한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파란 거물망 그 하단이 저항대가 돼서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거물망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매 전략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관망하거나 또는 쉬는 게 최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운수 업종 차트,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운수 장비 업종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수 장비 업종은 우리나라 주가를 거의 뭐 주도했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거의 한 2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지속적으로 상승과 작은 조정을 위해서 지속 상승을 했었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은 먼저 상승 추세 작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주도적인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상승한 이후에 이격이 많이 크고요. 이격이 크다는 말씀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이 밴드의 폭이 많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거물망의 폭이 많이 벌어지면은 단기적으로 눌림목이다, 고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비중 축소 또는 차익 실현을 조금 하셔서 접근하시면 되고요. 이때 주봉으로도 한번 접근적으로 한번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봉의 이격이 벌어지면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로 접근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고, 그래서 조정 후에 매수 곱슬을 기다리면은 충분하게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보시면은요, 기아자동차를 한번 보시면은 업종차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상승을 하면서 이 하락 추세에서 조정을 받고,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횡보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횡보 추세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우리나라의 뭐 거의 대장주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지만은 현재 모습에 왔을 때는 업종 차트와 마찬가지로 거물의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고 강이 넓다는 얘기죠. 많이 넓어진 상태에서 또 이평과 거물망과 캔들의 모습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접근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또는 비중 축소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전기전자 업종 차트를 한번 보면은요, 전기전자 업종 차트는
그동안의 자동차 업종과 같이 굉장히 이 하락 추세에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한 이후에 조정을 받으면서 현재의 모습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뀌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즉, 제가 말씀드린 빨간 그물망은 상승 추세고 파란 그물망은 여기서 보시는 이런 파란 그물망은 하락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물망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매수를 할 수 있는 매수를 하고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하이닉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에서는 하이닉스를 보시면은요, 전기 전자 업종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상승한 이후에 이 파란 그물망에서 하락 추세를 바뀌었었죠. 이 하락 추세에서 여러분들이 마디 매매를 하기 위해서 접근하다가 지속적으로 굉장히 큰 아픔을 하고 손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에서는 빨간 그물망으로 나타나는 모습, 이제는 저도 관심을 좀 주세요. 저도 좀 매수를 좀 해주세요라는 그런 신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도 지금부터는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거물망 차트로 봤을 때는요, 하락 추세에서는 무조건 어떻게 하냐면은 매매보다는 좀 쉬어가면서 관망하면서 언제까지 이 하락 추세가 멈춰지고 박스권에서 빨간 그물망으로 바뀔 때까지는 종목을 좀 주시하시면서 좀 기다렸다가 매수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한 종목에서는요, 상승은 빨간 그물망으로 바뀐 상태에서는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큰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최근에 그런 전기전자 업종 하이닉스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회사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이런 종목에서 이게 저점이다. 이런 마디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큰 손실, 너무나 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추가 매수, 단가 낮춘다 그런 말씀 많이 하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서는 어느 정도 비중 축소해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해보시면은 여러분들로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자금과 아픔을 좀 절약할 수 있다라고 현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항상 그물망 차트에서는 빨간 그물망 위에서만 매수를 하고 파란 그물망 밑에서는 관망 또는 좀 쉬어라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거물망 차트에서 빨갛게 불이 들어오면 좀 매수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파란 불이 오면은 좀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것이 좀 감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추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항상 매매하실 때는 재차 강조드려도 10번 드려도 10번 말씀을 드려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항상 빨간 그물망에서는 매수를 하고 파란 그물망에서는 쉬어라. 관망해라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은 추세 전환은요, 항상 추세 전환부터 상승과 하락이 시작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꼭 명심을 하시고 명심하시고 반드시 상승 추세, 즉 업종 차트도 상승, 종목도 상승, 그 주봉도 상승, 모든 것이 좀 좋겠죠. 거기서 거래량의 부분들은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항상 상승 종목만 추세를 매매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5일선 및 21선 매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요. 또 오늘부터는 책 선물도 드립니다. 2권의 책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시작하자마자 문자를 보내주신 분 계신데요. 현대백화점 문의하신 분은 종목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3610님께서 보내주셨고요. 현대백화점을 129,000원에 20% 가지고 계시다. 고요. 매도 시점 알고 싶습니다. 부산에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정은성 팀장님께 드릴게요. 네. 예. 129,000원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는 말씀드렸는데요. 매도 시점은 지금 좀 중요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12만 원대를 터치한 이후에 12만 원대 지지가 되면서 결국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이끌어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딱 그 중간 이게 생명선이라고 그러죠.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12만 원대를 지금 터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2만 원대를 이탈을 하고 지지하지 못하고 이탈을 하고 다시 재돌파하지 못한다 그런다면 그때는 비중을 좀 빠르게 줄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이 나타나면서 수급적인 우려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나마 한 가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기관 투자자들의 단기적인 매도가 나타난다 그러더라도 이 물량을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소화를 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과도한 어떤 하락보다는 결국 이제 외국인 중심에 다시 한번 수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올해까지만 한다 그러더라도 이 금융위기를 회복하는 수준이었다 그런다면은 내년부터는 결과적으로 이제 본격적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즉 소비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결국 이제 경제를 이끌 것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비가 활성화된다 그런다면은 결국 이제 대형 유통주 중심의 소비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주가는 단기적으로 10월 달에 15만 원 고점으로 형성한 이후에 지금 단기 가격을 해소했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뭐 추가적인 상승을 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12만 원을 지지한다 그런다면 추가적인 상승, 지지하지 못하면은 빠르게 물량을 축소하는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정우성 팀장님. 네. 지금 딱 12만 원 선이잖아요. 네.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손절가는 다시 한번 매수가도 된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 그런다면 결국 이제 손절가를 12만 원을 잡고 이게 재돌파할 때, 즉 지지하지 못하면 그때 매도하면 되는데요. 지금 현재 비중이 20%인데 한 종목에 이렇게 되면은 추가적인 매수한다 그런다면 30%, 40% 비중이 늘어나는 건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비중이 10% 정도면 추가 매수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0% 넘어간 상태에서는 추가 매수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자제하시고요. 일단 향후에 주가 추이 움직임을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내년부터는 소비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당장 매도로 대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SPG를 살펴볼 텐데요. 하나하나 27님께서 종목을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27님, 예, 1월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고요. 7,700원에 5% 정도로 비중은 크지 않으십니다. 매도를 해야 될지를 여쭤보셨는데요. 박성일 연구원님, 예. SPG는 자전거 모터를 만드는 기업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모터를 좀 만드는 기업인데 SPG의 주가가 움직일 때는 아무래도 뭐 전기차나 이런 테마들이 좀 붙어줄 때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7,700원에 5%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주봉상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그런 테마가 성행을 했을 때 나 아니면 자전거 관련 테마가 유행을 했을 때 좀 사셨던 것 같은데 일단 현재 상황에서 손절을 하실 시기는 지났습니다. 뭐 60일선이나 20일선 데드크로스가 나왔을 때 파셔야 됐을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차트상에서만 봤을 때는 지금 수급 자체들이 굉장히 몰려있는 구간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4,700원, 600원대 이 구간이 지지를 받느냐 마느냐가 계속해서 가지고 가시느냐, 가지고 가지 말고 손절을 해야 되느냐의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5,150원인 상황에서는 어느 쪽으로 방향을 갈지 알 수 없고 손실이 크시기 때문에 손절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을 좀 두시고 보시면서 4,800원에서 700원 사이를 이탈한다고 하면 과감하게 손절을 하시고 이런 종목은 보지 않으시는 게 5%시니까 제가 손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7,700원, 7,800원까지 다시 상승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면이 있고요. 테마라는 게 언제부터 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서 염두를 두신다고 하면 반등을 해서 뭐 5,500원 선이 넘는다고 하시면은 일단은 비중을 조금 늘리셨다가 6,000원에서 파시는 전략, 제가 20주 이평선 정도에서 매도를 하시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일말의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홀딩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비중이 크지 않으시니까 매도로 대응하는 게 조금 맞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종목은 SPG에 이어서 OCI를 좀 살펴볼까요? 5727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31만 2천원에 사셨고요. 비중은 한 30% 정도 가지고 계신데 손절가가 알고 싶고요. 계속해서 보유를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자에 남기셨어요. 예. 예. 손절가를 알고 싶다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손절가가 앞에 현대백화점과 비슷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이 종목 역시 지금 현재 30만 5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손절가는 30만 원을 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지선들이 이탈된다 그런다면 주가는 추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약 25만 원대까지 하락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거든요.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하락했던 이유들을 살펴본다 그런다면은 태양광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좀 굴지의 대기업들이 태양광 시장에 참여할 것이나 따라서 경쟁력이 어떤 우려된다는 말들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 사업이라는 것이 뭐 돈만 있다고 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기술력인 강화 측면에서는 OCI는 여전히 승자로 남을 것이라는 기대감들도 아직 좀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다만 지금 현 상태에서 중국의 긴축 우려감이라든가 아니면은 유럽발 재정 악재가 결국 이제 태양광 시장에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감들이 좀 나타나면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좋지 않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연초 즉 6월달 이후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가가 제가 볼 때는 현 시점에서 기술적인 단기 과열권을 해소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된다는 것은 30만 원대에서는 추가적인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30만 원에서 37만 5천 원대의 박스권을 좀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는 이 중간선이라고 할 수 있는 33만 5천 원대가 제가 볼 때는 좀 1차적인 목표가로 설정하시도록 하고요. 2차적인 목표가는 37만 5천 원대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은 만약에 30만 원을 하향 돌파하면서 큰 음봉을 만들어내고 거래량을 수반한다 그런다면은 그때는 빠르게 물량을 줄이시는 전략을 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30%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1차 목표가 33만 5천 원대까지 도달한다 그런다면 그때는 물량을 좀 털어내는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OCI 봤고요.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현대정보기술입니다. 9540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현대정보기술을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가를 어디에서 그리고 또 목표가를 얼마나 잡아보면 좋을지 콕 좀 찝어주세요라고 문제 남기셨습니다. 박상일 연구원님. 예. 현대정보기술이 최근 점상을 몇 번을 했었어요? 4번 정도 했습니다. 예. 예, 4번 정도 하고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그 롯데정보통신이랑 이 우회 상장을 현대정보기술을 통해서 할 거라는 얘기가 지금 롯데 쪽에서 지분을 가져가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현대정보기술을 제쳐두고 롯데정보통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 삼성, SDS, SK, CNC, LG, CNS 뭐 대부분 다 IT 업체 1, 2, 3 이제 롯데가 한 4등 정도 할 텐데 4개 회사 다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성장성이 있지 않고요. 그룹 내에서 전반적인 그 IT 관련이나 뭐 프로그래밍 관련된 사업들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지 어떤 성장성이 큰 산업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해외 진출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고 물론 LG CNS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그런 사실들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정보기술을 통해서 우회 상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줄지는 알 수가 없고요. 현재 상황에서 이걸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 일단 M&A 테마가 붙었으니까 M&A 테마에 대해서만 매매를 하신다고 보면 되는데 수급만 가지고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면 일단은 점상 이후에 하한가를 한번 맞았고요. 하한가를 한번 맞은 이후에 누군가가 이렇게 받치면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뭐 이걸 털고 나갈지 계속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차트를 어느 정도 만들어 가야 이분들도 물량을 더 털고 나올 수 있는 그 여력을 좀 갖출 수가 있기 때문에 20일 이평선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일 이평선을 좀 전후로 해갖고 전날 좀부터 조금씩 모으신 다음에 20일 이평선에서 반등이 한번 세게 나오면 매도를 하시면서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짜시는 것이 좋지 중장기적으로 현대정보기술을 가져가서 나는 뭐 이게 M&A가 실제로 돼갖고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때까지 이 주식을 좀 보유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 2,0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서 리스크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간의 여유가 많아서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만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다, 성장성이 좋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주가 흐름을 살펴보고 20일 이평선 부근에서 빠르게 치고 나올 수 있는 매매 전략이 가능하신 분들만 접근하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이셨으니까요. 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종목 현대차가 들어와 있는데요. 현대차 문의를 받아보겠습니다. 8388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이분의 사신 가격대가 참 좋습니다. 92,100원에 10%를 가지고 계신데요.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정성 팀장님. 네. 예. 현대차를 사실은 92,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있는 개인 투자자가 사실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만큼 투자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성공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펀드멘탈에 대해서는 잠시 접어두기로 하고요. 펀드멘탈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펀드멘탈을 좀 보유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아직까지 상승폭이 많은 남은 종목이 좀 현대차가 되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다만 주가라는 것이 한 번 상승한다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상승과 조정을 좀 반복해서 거쳐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뭐 13만 원대가 이제 과거 중요한 지지선 라인으로 형성을 했었거든요. 13만 원대가 과거 중요한 지지선 라인으로 형성한 이후에
주가는 단기적으로 15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횡보, 즉 그 한 몇 개월, 5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주가가 횡보한 이후에 주가가 이제 13만대를 저점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상승 추세선 하단부에 딱 물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제가 볼 때는 좀 타이트하게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기서 또 같이 물리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15만 원대가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대에 좀 맞물려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나타난다라고 그런다면은 15만 원대, 17만 원대를 지지하고 반등이 나타나야 되는데 반등이 나타나지 못하면은 이 현대차 같은 주가는 15만 원대까지 조정을 받을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17만 원을 강하게 하향 돌파한다 그런다면은 그때는 빠르게 차익 실현을 하시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타난다 그런다면은 주가는 제가 볼 때는 19만 원대 까지 다시 한번 상승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8388님의 종목 현대차였는데요. 11시에 올린 현대차는 종목 상담 안 해주시나요? 하고 또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지금 상담해 드렸습니다.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부 종목 상담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VSS 정은성 팀장님,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이어지는 2부에서도 역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신청하실 수 있고요. 오늘부터는 두 분을 선정해서 책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죠.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